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은 과거와 다른 점이 많았지만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을 한 점이 큰 차이입니다.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는 갈림길에 서서 자신은 평생 공화당이지만 4년 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간 미국의 영혼이 거덜날 것이라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독재가 됐다면서 내로는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바이올린을 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숨져갈 때 골프를 친다고 비교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의 연설로 자신은 정치를 싫어하지만 사람이 숨져도 그게 현실인 걸 뭐 이렇게 답하는 잘못된 대통령을 또 뽑으면 미국이 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미셸 오바마에게 전해달라고 트윗했습니다. 졸지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 후보가 된 듯한 트윗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있는 은퇴자 연합회가 우정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편투표와 처방약 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편지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점점 강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로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호황을 이어가지만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불안정함 그리고 목재값 인상 등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병원에 의대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진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폭염, 폭우, 자연재해도 미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정리를 앞부분에 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정리를 하면서 지난 4년, 거의 4년이 되는 미국의 정치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공약 내지는 그 정책 비전 같은 것을 자세히 밝힐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그 웜업을 하고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 치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아직 정하시지 못한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 의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잡아가는 것.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전당대회 하면은 막 그 종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풍선이 확 터지고 그리고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좀 뭔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들도 돕고 했을 텐데도 실수도 많이 나왔어요. 미셸 오바마, 버니 샌더스 후보가 연설을 했다면 연설하고 나서 바로 화면을 비춰주는데 아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을 기대했었던 화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격이 있으니까요. 보는 사람들도 집에서 보고 조 바이든 후보조차도 화면 몇 개 켜놓고 다른 데서 보고 있고 한 군데서 치러진 전당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뜸을 들여서 나중에서야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또 금방 미국은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18분 정도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의 18분은 다른 사람의 뭐 4배, 5배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고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여줄 때 박수 치는 장면 보여주더군요. 기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도 잡고 뭐 여러 주지사들도 나오고 하면서 공화당의 존 케이크식 그 오하이오의 전 주지사가 7시 조금 넘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에 끝나는데 7시 조금 넘어서 나왔거든요. 어제 하이라이트는 거의 마지막 30분 정도에 몰려 있었는데 존 케이크식 그 전 오하이오 주지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옷을 입고 오하이오주의 어떤 길이라고 하더군요.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모퉁이에요. 딱 그 길이 이쪽으로 가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있고 그 뒤에는 푸른 그 초장 같은 것이 쫙 펼쳐 있었는데 딱 그 교차로 크로스로드에 서서 바로 이게 미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 지금은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요. 존 케이크식 공화당 전 오하이오 주지사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 공화당이 민주당에 나와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연설까지 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America is at a crossroads. Sometimes elections represent a real choice we make as individuals and as a nation, about which path we want to take when we've come to challenging times. America is at that crossroads today. The stakes in this election are greater than any in modern times. 네, 두 번이나 이 짧은 얘기 가운데서 이 크로스로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 교차로 갈림길에 있고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본인의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러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Have been deep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path we've been following for the past 4 years.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온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시민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정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아메리칸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미국의 영혼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평생 공화당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I'm a lifelong Republican, but that attachment holds second place to my responsibility to my country. That's why I've chosen to appear at this convention. 그 공화당이었다는 것이 국가와 나의 관계로 볼 때는 두 번째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링컨의 공화당의 기본 개념은 서로 화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니티라고 말합니다. And that's why I'm asking you to join with me in choosing a better way forward. I believe the best of America lies ahead, but only when we rediscovered our shared belief. 미국이 좋은 길로 다시 갈 수 있는데 오직 함께 좋은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And inspired if we choose to make it so. I've known Joe Biden for 30 years. 하면서 30 years 조 바이든을 알았고 모든 정책에 다 조 바이든과 본인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30년 이상 알아온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왜 민주당 최근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지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께 자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i, I'm Kristen Urquiza. I'm one of the many who has lost a loved one to COVID. My dad, Mark Anthony Urquiza, should be here today. 아버지가 여기에 계셨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And Donald Trump. He voted for him, listened to him,
believed him and his mouthpieces when they said that coronavirus was under control and going 네,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disappear.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까지요. 해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가라오케 바를 갖고 그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며칠을 앓다가 숨졌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건강하신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My dad was a healthy 65-year-old. His only pre-existing condition was trusting Donald Trump, and for that he paid with his life. 아버지의 유일한 65세의 건강하신 아버지셨는데 유일한 그 원래에 있었던 병이요. 질병, 고질병,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그 대가가 아버지의 그 생명을 잃은 것이다라고 크리스틴 그 기사라는 최근에 아버지를 잃은 한 젊은 여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연설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후보의 경쟁자였었던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언제나 그 다름없습니다. 아주 그 열정적으로 미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버니 샌더스가 진단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Good evening. Our great nation is now living in an unprecedented moment. We're facing the worst public health crisis in 100 years and the worst economic collapse since the Great Depression. We are confronting systemic racism and the enormous threat to our planet of climate change. And in the midst of all of this, we have a president who is not only incapable of addressing these crises, but is leading us down the path of authoritarianism. 네, 미국은 헬스케어도 가장 어려운 그런 처지이고 경제도 대공황 이후에 너무 어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늘 강조해왔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전례 없는 이러한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적인 그런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네로의 비유를 했습니다. This is not normal, and we must never treat it like it is. Nero fiddled while Rome burned. Trump golfs. His actions fanned this pandemic, resulting in over 170. 네, 네로가 로마가 불타고 있었을 때 바이올린을 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숨지고 있을 때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의 그 중요한 팀은 본인이 바이든에게 졌고 그러나 많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에게 투표를 열정적으로 나가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노멀이 아닌 것이 전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일상이 돼버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18분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도 8분 조금 넘게 연설했고요. 존 케이식의 경우는 5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해서 어제 이제 유일하게 거의 라이브 비슷한 라이브가 있었다면은 그 사회자가 한 군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버니 샌더스, 미셸 오바마 이런 식으로 그 데스퍼레이트 그 하우스와이브스에서 연기를 했고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하는 그 에바 롱고리아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자도 12분이었는데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 18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숨지는 것 얘기했고 편안하게 그 리빙룸에서 브라운 색깔의 그
뭐 차분한 그런 그 톤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외교적인 경제 또 뭐 다른 나라와의 관계 또 본인은 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워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종 차별 문제, 혼돈, 미국의 분열 이런 모든 것들 또 무엇보다도 그 동정심 또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되는 그 엠패티가 없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알고 있는 조 바이든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미셸 오바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wrong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So let me be as honest and clear as I possibly can.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He cannot meet this moment. He simply cannot be who we need him to be for us.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라고 문장을 맺는데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악시오스의 조나단 소안이라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것을 얘기하니까 뭐 그게 현실인데 뭐 어쩌라고 It is what it is 라고 얘기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wrong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있었다.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 꽉 갇혀 있어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다. 근데 It is what it i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나는 그 정치를 싫어한다. 그런데 trust me.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결국은 투표를 하라는 얘긴데요. You know that I tell you exactly what I'm feeling. You know I hate politics. But you also know that I care about this nation. You know how much I care about all of our children. So if you take one thing from my words tonight, it is this. If you think things cannot possibly get worse, trust me, they can and they will if we don't make a change in this election. If we have any hope of 네, 우리가 어떤 그 희망이 있다면 이번 선거로 뭔가를 바꿔야지 되는데 나를 믿어라. 이것보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투표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보다 나라가 더 형편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게 미셸 오바마의 어제 한 18분 동안에 걸친 연설의 마지막 한마디 기억하려면 그 얘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였잖아요.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박스뉴스의 반응도 있고 하는데 그 같은 내용들은 잠시 뒤에 또 다른 중요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첫날은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하이라이트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여러분의 보험으로 유네시 법률그룹이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이틀째는 뭐 여러 사람 나오죠. 질 바이든, 그 바이든 그 부통령이었고 지금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도 나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뭐 많은 사람들 나와요. 뭐 척 슈머 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등 해서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누가 미셸 오바마에게 얘기 좀 해줘. 내가 대통령이 된 그 이유가 너무나 오바마가 당신의 그 미셸의 허즈번드인 오바마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고 나서 경제가 최고로 좋도록 내가 빌트를 했고 이것은 이제 그 전행정부 때부터 이미 그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수백만 명의 임명을 구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백만 명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17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좋게 빌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그 부패한 그런 행정부였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소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그 캠페인을 스파잉을 했고 캠페인을 스파잉한 것은 영장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 타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타워에서 뭐 폴 메나포트라든가 선거대책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콘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교 자문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법을 어기고 그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을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 그 러시아 사람들을 도청하기 위해서 전화가 도청될 수 없는 계속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그 오바마 대통령을 반역자라고까지 하네요. 반역자라고까지 하고 오늘 트윗을 하니까 이게 지금 오바마가 등장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오늘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팍스뉴스를 좀 유심히 봤더니 대통령 아들이 등장하더군요. 아들이 등장해서 버니 샌더스, 테드 크루즈 그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나왔는데 로라 잉그램 시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사회주의자다, 뭐 사회주의 국가로 미국을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버니 샌더스가 국무장관이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국무장관은 버니 샌더스하고는 그다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다른 새롭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이도 우선 너무 많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외국의 어떠한 것에 개입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다시 세계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에는 신경을 쓰지만 국내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그렇게 팍스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라는 저널리스트죠. 로라 잉그램은 저널리스트가 아니고요. 어피니언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 같은 경우는 미셸 오바마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 그 껍질을 벗겨서 잘 자르고 그리고 나서 다지기까지 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효율적으로 공격했다. 어떤 때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때는 그 대통령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도 뭐 2개 주를 갔고요. 위스콘신, 미네소타 다 뭐 격전지고 그리고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이제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를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 위스콘신에서 그 일은 하거든요. 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안 가도록 격려를 하기도 했고 이 대통령 후보가 역사상 대의원들이 이 투표를 온라인으로 한 것은 이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오늘 그런 일들이 위스콘신에 있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저는 다음 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상중에 그 대통령 너무나 사랑한다는 동생 그 숨진 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어제 격전지를 2군데나 가면서 굉장히 슬리피조도 얘기를 하고 아주 험한 말을 많이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했는데 원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전통 자체는요.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통 자체는 그래 당신들의 축제니까 이번 주만은 우리가 그냥 점잖게 뒷짐지고 있어줄게. 축제 마음껏 즐겨. 축제 끝나고 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발표를 했죠.
하죠. 오늘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는데 또 누군가를 사면을 했고 뭐 이런 일들 해서 대통령 열심히 트윗도 하고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왜 지난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던 때는 아니고요. 세인트루이스 그 부부가 총을 들고 큰 총을 들고 밖에 나와서 시위대에게 겨뤘잖아요. 그 시위대가 이 집 앞에서 시위한 건 아니고 어디로 가면서 아마 가는 길목이었는가 보죠. 우리들에게 위험이 된다 해서 지난달에 기소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장총을 들고 시위대를 향해서 겨눴던 그 부부를 전당대회에 아마 초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연설을 하겠죠. 이제 뭐 총기 소지라든가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완전히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면을 강조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그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달에 기소됐어요. 그 총기를 잘못 그 불법으로 무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법원에서는 그들을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그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그 혼돈을 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았고 어제 왜 CNN 방송의 여론조사와 다른 주요 그 여론조사가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CNN 방송은 지금은 6월 달과는 달리 그 당시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12포인트 앞서갔는데 지금은 4포인트밖에 앞서지 않는다. 격전지에서는 겨우 1포인트 앞선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CNN 방송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CNN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MSNBC는 CNN보다 훨씬 진보입니다. 해서 특히 레이첼 매도우가 진보의 무슨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레이첼 매도우가 어제 본인의 그 쇼를 진행을 하면서 이 MSNBC의 그 선거, 특히 이제 이 같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분석해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스티브 코나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분석을 하기는 CNN 방송의 그 4%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주요 5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이실버 것까지 합쳐서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까지 합쳐서 평균 8%는 앞선 것으로 나온다. 그랬더니 레이첼 매도우가 이 그 여론 분석을 하는 저널리스트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 선거를 치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다 이긴다고 했는데도 지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저널리스트가 하는 답변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이겼어도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에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5%, 4%, 3%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처럼 지금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이번에 이달 들어서 그랬지만 이렇게 8%, 지난 몇 개월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는 않는다. 바이든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의 격차가 5%, 4% 이 정도 내려가면 우리가 선거인단 표를 계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CNN 방송의 4%와 또 그 워싱턴 포스트의 12%이 차이에 어디쯤. 그래서 아마 이 스티브 코나키 씨가 8.5% 정도로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8월 18일인가요? 18일 맞죠? 화요일입니다. 8월 18일인데 9월, 10월 2달 반 남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날 때는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보고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격전지, 어디가 격전지인가 그 같은 그 격전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뭐 격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애리조나주를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은퇴자 연합회가 회원이 3,8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보다도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곳이 은퇴자 연합회. 은퇴자 연합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제 가입해 있고 뭐 트리플 A 가입하실 때 뭐
디스카운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AARP, 이 은퇴자 연합회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이 은퇴자 연합회가 우정국장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기 참 꺼려지니까 우편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편투표가 보통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체국 소인이 찍혀도 이게 이제 뭐 우체통도 가져가기도 했고 지난 뭐 얼만큼 사이에는 그 우편물을 분리하는 이게 일반 우표 어떤 우표 이렇게 분리하는 집 코드별로 분리를 해야지 그 각 주의 그 선거관리국으로 또 그 카운티의 선거관리국으로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리하는 기계도 뭐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일단 스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밖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아라. 우리 나가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방약 같은 것도 받고 해야지 되는데 뭔가를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어제 애틀란틱의 기사를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참 잘 써진 기사더군요. 심지어 우체통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우체통에다가 넣냐고. 개인집 사시는 분들은 본인의 우편함에 넣으시죠. 아파트먼트도 그런데 넣으시죠. 그런데 사람들 습성에 따라서 아파트먼트에 사시더라도 그 공동 우편함에 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체통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우편물뿐만이 아니라 처방약이라든가 모든 것들 우편배달부 그 오버타임 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 직원들이 감염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우정국장의 능력으로 오버타임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제대로 분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닷새 전에 보냈다 하더라도 우편 소인은 그 전에 찍혔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국의 배달이 우체국에서부터 거기까지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주 애매한가 봐요. 유권자가 우편 소인이 그 날짜로 찍혔어도 이 경우에는 우편 소인 찍힌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우편 소인 찍힌 것이 선거관리국에 배달되는 것. 그게 아마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에 따라 다르고 카운티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화당, 민주당이 있을 테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은퇴자 연합회에서 우정국장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요. 그 우정국장은 원래는 또 9월 달에서 다음 주 그 월요일로 의회에 청문회에 나간다고 하다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은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 이것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공무원들도 우체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일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체국에선 기계가 없어졌나? 저 앞에 있었던 우체통은 사라졌나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여기 오버타임을 줘서 일을 빨리 해야지 되는데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신임 우정국장을 좋아하겠어요? 그 우체국에서 일해본 적도 우정국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기금 많이 냈다고 임명을 했다고 하고 또 우정국의 그 보드 멤버도 역시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우정국 직원들이 수십만 명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알고 보니까 인구 센서스국에도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사람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게 몰라지겠어요. 며칠 만에 드러났는데 중요한 인물을 또 임명했다고 하니까 센서스국의 직원들은 알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게 옳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버니 샌더스처럼 독재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 선거에는 공무원들은 지난 4년 전보다 누구에게 더 많이 투표를 할까? 이게 이제 미국의 정신과도 연관이 돼서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달러가 기축통화, 뭐 금,
유로화 이런 문제가 얘기된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 강하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러시아요. 그 뱅크 오브 러시아 그 국영은행에서 중국에 뭔가를 수출하면은요. 달러보다 유로화로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유로화가 이렇게 통용되는 게 그 세계의 그 화폐 가운데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그 달러가 6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해서 아마 처음이죠. 이 뱅크 오브 러시아가 뭔가 물건값을 수출을 하고 났는데 유로화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요. 그게 지금 유럽연합은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유럽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도 어떠한 그 화합을 해서 뭔가를 일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영국은 아니지만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뭐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거기서 또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단합을 해서 그렇고,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굉장히 그 국가가 약해지고 달러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들이는 국가들도 지금 점점 그 늘어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굉장히 그 연관이 있다는 것, 그 악시오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방송용으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금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데 보니까요, 특별히 러시아가 금 많이 사들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터키 다 그 지형적인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아니면 무슨 인구가 많다던가 또 체제도 다른 국가들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인 뭐 인도라든가 뭐 공산주의인 무슨 뭐 차이나라든가 독재 국가인 터키라든가, 역시 독재면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 특히 2018년과 2019년도에 금을 많이, 가능하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달러는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로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그 시장인데, 주택 시장 뭐 최근에 아주 좋았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가격도, 집값도 올라가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번에 불확실성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어디에 살 것인가. 실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이트 칼러 잡 가운데서는 재택근무를 그 당분간은 뭐 1, 2년은 해야지 되겠네. 이런 사람들도 이사를 가기도 하고, 뭐하러 이렇게 비싼 데 살지 하면서 뭐 텍사스나 뭐 세도나나 뭐 이런 데 가서 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그것을 또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 정도는 나 이사 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요. 뭐 78%, 80% 정도가 나는 그냥 여기서 살 거야 하는데, 도시나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만이 이사를 갈까 하는데, 갈까가 다 가도 3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신축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봐야지 된다는 것이고, 또 주택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벌목값이 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건축업자들도 하고 주춤하고, 또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는 그 주택을 살 만한 그런 돈은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 괜찮다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자율이잖아요. 이런 이자율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어? 하면서
지금 고정으로 빨리빨리 갚는 걸로 해서 그 융자를 얻어서 집을 마련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젊은이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런 정도 뭐 뉴욕이라든가 뉴욕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서 오세요 하고 노래를 부른다잖아요. Come back, Raija, come back.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에서는 도시나 도시 인근에서는 아직까진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시 뒤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11년 전에는 그 루이지아나주의 그 주도인 그 바톤로즈에서 있는 한 병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일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부자들만 대학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드디어 의대생이 돼서 이제는 병원 안이 아니라 병원 밖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한 조그만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본인처럼 가난한 집 자녀는 그렇게 대학 교육까지 쉽게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직까지 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본인의 꿈은 실현을 하면서 다른 그 어린이들까지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러셀 레댓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여러분의 보험으로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죠. 1800년대에 그 불법으로 선거를 한 그런 한 여성을 그 사면을 했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이틀째에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빚이 많이 바랬습니다. 빛이 강희신이었습니다.